아파트 매매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가 연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시내에서도 지난 부동산 상승 사이클 당시에 영끌의 성지로 불렸던 노원구에서 매물이 두드러지게 늘었다고 합니다. 반면 이제 강남 3구에 대한 관심은 여전합니다. 3월 본격 이사철을 앞두고 똘똘한 한 채를 갖는 분들을 위한 경매 전략. 오늘은 서울사이버대 이주환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이제 벌써 2월도 마지막 주네요. 저기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2번 했더니만 벌써 1년에 6분의 1이 지나갑니다. 예. 지금 이제 경매 찾는 분도 늘고 매물도 늘고 있다. 이 경매 쪽에 매물 는다는 얘기는 경기 안 좋다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이 아파트 경매 시장 최근에 이제 좀 한번 분위기부터 한번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침체기가 아니라 암흑기입니다. 계속되는 이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금리도 높고 계속해서 하락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꾸로 얘기하면 부동산 경매 시장은 그만큼 매물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저도 이제 요거 방송 준비하면서 데이터 돌려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2024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경매 서울시에서 진행된 예정 물건이 1000건이 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감정돼서 직접 매각일이 잡히지 않고 아직은 이제 감정 중이고 대기 중인 물건이 1000건이 넘는데 지난 연도 23년도 1월 달에 경매 매각 물건을 보니까 그 수치가 1월 달에 116건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24년도 1월 달에는 276건입니다. 2.5배가 매각이 된 거거든요. 예. 그만큼 물건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고 또 그만큼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매 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네. 특히나 이제 경매 지표 중에서 이제 낙찰가율이 중요한데 이제 수요가 몰리게 되면 낙찰가율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 선행 지표로 잘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낙찰가율이 높다라고 이제 인기가 높은 지역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곳들이 낙찰가율이 높은가요? 예, 인서울, 서울에서의 낙찰가율을 보면 예. 85% 정도를 구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억에 나왔다면 8억 5천 평균 정도에 낙찰된다는 얘기인데 통계를 좀 돌려보니까 재밌는 데이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분포도가 비슷한 게 아니라 낮은 곳은 굉장히 낮게 낙찰이 돼요. 뭐 심한 경우는 50%대를 구성하는 구도 있는데 이건 이제 매물 수가 몇 개 안 되니까 통계로 보기는 좀 애매하고요. 근데 이제 노원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한 75%대의 낙찰가율을 보이고 있고 재밌는 것은 서초구 같은 데는 101%, 즉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의 낙찰이 되고 있어요. 강남구도 99%, 또 송파구가 90%의 낙찰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0% 넘기는 지역들이 그 외에도 용산이나 마포 쪽이 보이고 있는데 물건도 나오고 또 이쪽에는 아직도 수요자가 든든히 버티고 있어서 바로바로 신속하게 낙찰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네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좀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이런 낙찰가를 객관적 데이터로 보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좀 신중하게 봐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 경매 감정한 게 좀 한 2년 지나서 나왔다. 이런 것들과 또 최근에 어떤 서초구를 하더라도 네. 서초구의 나홀 아파트 한 동들은 객관적 데이터를 갖지 않으니까 이건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어쨌거나 강남 3구가 높은 낙찰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매 시장에서도 강남 쪽은 불패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 같은 강남 3구라도 또 약간 또 분위기가 다르다고요? 네네, 분명히 다릅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강남구 같은 데는 99%, 서초구는 101%를 낙찰가율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2021년, 22년, 23년도 가격 차이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송파구 같은 데는 90%의 낙찰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뭐 90% 이상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조금 고려할 게 있습니다. 송파구 같은 데는 21년도까지 굉장히 고가의 금액을 형성했다가 그 당시 최고점이 약 한 80%에 지금 감정이 되고 있거든요. 뭐 잘 나오는 데는 85%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온 금액이 지금 90%에 된다는 것은 최고점 대비해서 한 30% 이상 떨어졌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조금 과하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낙찰가율을 보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조금 신중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같은 단지에 같은 시기에 경매 물건을 입찰한다 하더라도 경매 사건 번호를 잘 봐야 됩니다. 경매 사건 번호가 예를 들어 2022 이렇게 시작됐다면 감정을 지급한 게 아니라 2022년도 시대로 한 거죠.
또 이게 2023 이러면 올해 감정한 거죠. 부동산 시장에서 지난 2년간 부동산이 하락장을 보였기 때문에 감정가가 같은 단지의 같은 평형 아파트여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데서 송파구는 90%야 뭐 이런 일반 논리를 갖고 접근한다면 혹시 조금 합리적인 의사결정에서 벗어나는 금액을 쓸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주의하셔야 되죠. 어쨌거나 송파구는 강남 상구에서 많이 밀리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노원구 얘기 좀 여쭤볼게요. 사실 노원구 하면은 일반적으로 가장 늦게 오르고 떨어질 때는 또 가장 빨리 떨어진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노원구를 보면은 이제 부동산의 움직임을 좀 알 수 있다, 이렇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식이 되는 것 같은데, 최근 노원구 집값 움직임을 두고서는 이게 2차 하락 신호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 노원구 찬밥이라는 얘기를 예. 하죠. 우리 찬밥이라는 얘기는 뜨거웠다 식었다는 얘기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노원구 집값이 굉장히 상승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계속 하락합니다. 옛날 저희 대학교 때 읽었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 소설 제목까지 생각나는 정도인데요. 노원구가 이렇게 집값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은 과거에 종전 정부에서 공급을 억제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집을 매집하면서 집값이 올랐어요. 근데 이들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데가 강남 지역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네. 거기는 집값이 너무 높았고, 그래서 이들이 노원 쪽에다 또는 뭐 도봉구나 이런 쪽, 성북구 이런 쪽으로 강북구 이런 쪽으로 해서 매집 활동을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무지하게 올랐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는데 지인인 목사님께서 전화를 했어요. 지금 좀 우리 봉사회장이랑 상담을 좀 해달라. 만나봤더니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많은 그 성도들이 노원구에 거주하다가 집값이 오르니까 혼돈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전세 기간 끝나는데 사장이 너무 높으니까 의정부로 이사 가느냐, 뭐 이런 쪽 얘기도 나오고, 또 이거 전세가 끝났는데 그럼 내가 이거 대출받아 사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그때 반대했습니다. 설령 물건이 없다 하더라도 월세를 놓고 사셔야지 지금 매집하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갭 투자꾼들이 지금 금리가 오르고 또 기간이 끝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꾸 금매로 던지고 또 설상가상으로 매매까지 계속 경매 물건까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분간 노원구 지역에서는 계속적인 하락장이 지속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 예. 잠깐만, 다음 질문 가기 전에 교수님, 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침체기에 있었던 지역들은 예. 쉽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근데 지난 2, 3년 동안 급등했던 지역들이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예. 가격이 많이 안 오르고 안정적인 지역들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지금 가격이 급락하면서 경매 시장에서 많은 물건이 나오지 않은데, 지난 지표상 볼 때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들이 지금 급락하면서 경매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물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송파구 같은 데가 앞으로 진행될 경매 예정 물건이 100여 건이 넘습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는 또 그 역으로 보면은 오를 때 너무 급하게 올랐다고도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예. 자, 어쨌든 이 노원구 하면 이제 많이 찾고 또 우리가 익숙한 것이 상계 중계동인데, 네. 지금 그 매매 시장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지금? 경매 시장까지 엮어서. 같이 묶어서 네네.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노원구 쪽에 대해서는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여기 집값을 또 상승시켰던 원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인근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 이들은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멀리 이사를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세가 싼 노원구나 이쪽으로 임차인으로 수요를 이루고 들어왔었거든요. 일단 전세로라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재건축이 끝나니까 이들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면 주인이 돈을 빼줘야 되는데 옛날만큼 전세금 이렇게 다시 세를 놔서 빼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금매물을 던지는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 노원구 쪽에서 또 새롭게 좀 기대감이 있었던 얘기가 이 지역이 재건축 예정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재건축이 요즘 부담금, 실질적으로 이제 건축비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조합원의 부담금이 높아지고 또 이제 건설사들이 요즘 많이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정비 사업이 언제 될지 모르는 기간을
예정할 수 없는 상태로 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포기하고 매물을 내놓고 또 이제 대출받아 산 사람들이 금리가 오르니까 이걸 감당할 수 없죠. 이런 상태에서 매물이 많이 나온다면 경매는 앞으로 좀 더 가속화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럼 결국에 지금 경매 매물 자체가 좀 많이 쌓여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매수 시점을 두고는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 지금이 기회예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 네. 있거든요. 또 시청자들이 원하는 답과 또 제가 제시하는 답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예. 집 산다면 언제 할까? 요거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고려해봤는데 네. 일단은 시장에서 이제 여러분이 매수 타이밍에 대한 시그널에 대한 거 요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종전 코너에서도 얘기 나왔는데 이 첫 번째는 금리죠. 금리가 2%대, 3%대일 때 굉장히 부동산이 올랐었는데요. 지금은 금리가 거의 6%대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4% 이내로 금리가 들어온다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투자 시점이 다가왔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만 갖고 되진 않아요. 대한민국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석할 게 있습니다. 지금 연일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PF 문제나 그다음에 이제 건설사의 어떤 뭐 심각한 위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돌아오는 선거가 끝나고 바닥이 보일 것 같아요. 지금은 마치 담장 위에서 뛰어내려야 될까 말아야 할 때 바닥이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네. 바닥을 본다면 내가 저 정도 높이면 뛸 수 있다.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가야 뛴다. 이걸 결정하려면 이번 선거 이후에 금융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건설사에 대해서 어떤 구조조정되는 문제점이 나오면 바닥이 정확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다른 각도 제 사견을 얘기해 봅니다. 네네. 우리나라가 지금 상태는 97년도 IMF 사태와 2008년도 금융위기 사태와 비슷해요. 직전에 부동산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모습 네. 똑같습니다. 근데 97년도와 2008년도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97년도 IMF 때는 우리나라 최초 부동산 하락기가 도래했지만 2, 3년 지나지 않아서 부동산이 회복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네. 그러나 2008년도의 금융위기 사태 때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회복이 장기적으로 갔죠. 그리고 어느 정도 길었냐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빚내서 집 사라 이런 표현까지 했었거든요. 네네. 그럼 이 두 차이점이 왜 있었느냐? 이건 공급의 차이입니다. 공급의 여러분 차이. 아시는 것처럼 IMF 때는 건설사가 거의 다 부도가 났고 그리고 건설 경기가 스톱돼서 공급이 절벽이었거든요. 경기가 회복되면서 내 집을 살려고 보니까 집이 없는 집이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2008년도는 그런대로 2009년, 10년, 11년도에서 공급은 계속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 회복이 완만하게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딱 보게 된다면 좋은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건설 경기가 굉장히 위축됐고 건축비가 오르다 보니까 거의 공급이 스톱됐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3, 4년 내에 집값은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가 있다. 이런 긍정적 시그널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타이밍만 잘 맞춘다면 경매 시장에서 좋은 물건 고를 때 어떤 내 집 마련을 저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